별 5만 가지 짓을 다 해가지고 얼굴을 그냥 삼판대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멋을 내는데 과연 뭐 이쁜지 안 이쁜지는 각자에게 봤을 때 상대가 이쁘다면 이쁜 거고 상대가 이쁘지 않다면 안 이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국장이 3C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저도 참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정말 이건 교수님보다도 설명을 너무 잘해요. 어쩌면 우리 대풀의 청년들이 이렇게 멋지게 강의 아닌 강의와 같은 그런 설명을 해줬는지 탐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안에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첫날 딱 들어왔을 때 한 번 얘기할 때 한 번 들을 때 저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발굴이 되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자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멘토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이게 한 5만원짜리 옷을 입었어도 이 5만원짜리의 그 옷을 입었어도 5만원짜리를 50만원이 아닌 500만원짜리 옷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 몸이 한 1000만원짜리의 몸인데도 가방은 만원짜리를 들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1000만원짜리의 몸이라고 남들이 표현을 하는데 가방 만원짜리야 5천원짜리를 들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가방을 150만원, 300만원짜리 가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헬스 트레이너가 왜 있죠? 헬스 트레이너는 그 사람의 몸매를 명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몸을 만들어주는 그 트레이너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의 몸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체 때문에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겉모습이지만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건강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재한 것들이 겉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내 속이 지금 이 대풀이라는 곳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갖추어 가고 있는 정신적인 것, 또 내적인 양식, 또 보여지는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또 다른 나와 같은 부류의 청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여러분들도 나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이기는 하는데 짐승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동물이나 우리나 육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유한 성질이 뭐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이 있다. 또 하나는 사회성이 있고 정치성이 있고 또 나아가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윤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사회성도 윤리성도 없어요. 생각 더더군다나 이성은 없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지 사회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때를 지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물하고 우리 사람들하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협동과 조화가 아닌 약육강식, 비윤리적인 것이 바로 동물들의 세계고요. 사람은 바로 이런 윤리성이나 사회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성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언어로 소통하고 나아가서 갈등을 조정하고 도덕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특성 가운데 이 으뜸인 이성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 그 이성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우리가 알고 있고 나아가 선한 악뿐만이 아닌
아름다움과 추함을 우리가 식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 잘 알고 있는 칸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하면은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징표로서요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리더를 이 칸트는 우두머리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수작으로서의 리더도 있어요. 그런데 칸트가 주장하는 인간의 세계에서의 리더는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장 힘이 센 자가 리더예요.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폭력의 세계로만이 가능한 것.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그가 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 다시 말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은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한 개인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들이 또 한 팀원이 되고 그 팀원의 한 사람은 리더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무리를 지어나갈 때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혼택이도 이모태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리더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리더는 힘이나 폭력으로 되지만 여러분들은 강요된 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대뿔이라는 공동체로부터 같이 인정받아서 세워진 리더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이문열 선생님의 소설 한번 대학생들이 되면은 그 정도는 읽어봤으리라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엄석태에 대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골 학교의 그 한 현장이죠. 그 엄석태라는 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엄석태는 굉장히 선생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학교의 한 반에 그 클래스에서 지도자로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엄석태는 힘을 가시하면서 그 학교 그 반 학생들을 자기가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엄석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뿐만이 아니라 얘가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자들은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 아이를 폭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아이는 왕따를 시키든 어찌됐든 엄석태의 말에 다 듣게끔 그 아이들을 끌고 나가게끔 선생님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석태라는 이 아이는 모든 아이들한테 기를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얘가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학교의 한 클래스에서 엄석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의 반 분위기가 잘 융화가 돼서 간다기보다도 뭔지 모르지만 반은 끊어져 나가는데 조금 아이들 속에서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또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엄석태는 여전히 자기의 힘을 가시하면서 그 반을 끌고 나가죠. 그런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엄석태가 너무나 불필요한 자기의 힘을 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만이 있는 것을 얘는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시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비폭력이 아닌 폭력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더라. 비합리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엄석태가 그러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석태의 잘못된 것 때문에 엄석태를 다른 데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반의 분위기가 이제 또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 반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과거에 엄석태가 이끌어갔던 그날을 상기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운 건 좋으나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조직의 힘이 좀 느슨해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시절이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2016년도 과거의 60시대, 70시대를 과거에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후에 새마을이 있었던 그 옛날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는 문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한 이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과거에 가난을 몰랐던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려움을 지금 모르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초가상간의 집에서, 저는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런 집이 어떤 집인지도 알아요. 오막살이가 어떤 집인지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정말 축구를 하는 이혜택이라는 축구선수가 김포 사우동에 살거든요. 김포 사우리 출신이에요. 이혜택이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축구를 찾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깡보리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이 잘 살죠. 그랬던 그 시대의 그 김포도요, 굉장히 못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그 혜택이네 집은 동끝마을이라고 해서 끝마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동끝마을을 가기 전에 또 하나의 마을을 올라가려면 동산 옆에는 공동묘지가 큰 게 있었어요. 그 공동묘지로 올라갈 때 되면 저는 밤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척 때는 이모네 집에 이렇게 잘 마시를 가요. 저녁에는 마시를 가면 그냥 자다가 깨면 엄마가 없으면 그 길을 가야 돼. 우리 이모한테. 그러면 집에서 그냥 자면 되는데 어린 나이에 꼭 깨서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 공동묘지 가려면 눈을 딱 감고 막 그냥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걸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공동묘지에서 뭐 시신이 살아나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뛰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쭈삣쭈삣 쓰면서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그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리더의 얘기를 하면서 현실감 있게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이 일그러진 그 영웅이라는 엄석태라는 이 청년, 이 학생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의 그 사회에 이문열 선생님은 뭘 표현한 것이냐면 조직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그 문화를 따라보니까 이 문화가 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시골학교 반장이었던 엄석대도 분명히 리더였어요. 그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그 또 다른 리더가 그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리더가 오면서 바뀌면서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바꿨어요. 그런데 역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풀 청년 여러분, 동료들은 해방감을 맛보았지만 권력의 중심축이 사라진 그 학교는 혼란과 충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학생들은 엄석대 시절을 그리워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숫사자의 싸움에서도 봤을 때에 거기서 그 숫사자는 폭력이었지만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소유자는 바로 누구를 원하는 것이냐면 자발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특성이 바로 우리 이 대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공동체의 각자가 옆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리더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체가,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목표를 알아야 되고 이 공동체가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들이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루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뛰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칸트의 주장의 리더는 세 가지로 잘라 얘기를 합니다. 동료의 자존감을 중시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주장하는 세 가지 리더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 속에서 리더가 꼭 필요한 것일까? 리더가 꼭 필요한 것일까? 요 말에 아니 필요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리더가 그런 리더가 있을까?
여러분,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평등주의 시각에서는요, 리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질이나 능력을 또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의 그 자질,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우월한 그런 어떤 사람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평등한 시각으로 보면은 인정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렇게 되는 것이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적인 그런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리더는요, 능력이 있고 그런 또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를 리더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현 사회의 리더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없는 인간 공동체는요,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더가 없는 사회, 리더가 없는 조직, 행복할 수 있을까? 또 리더가 없는 그런 사회가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칸트가 말한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더는 바로 탁월한 능력으로 공동체의 갈등도 해소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공동의 선을 이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멘토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멘토에 대해서 바로 그 엄청난 리더이지만 그 안에 또 수많은 리더들이 이 공동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는 갈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조직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도 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떠한 일을 못 이룬다 하면은 그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회의하고 토로하고 때로는 소리도 언성도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구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국가에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법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 여기 4대 핵심 가치가 있죠. 멘토, 훈련, 신뢰, 시스템. 이 4가지가 여기에 공동 목표에 꼭 필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사슬에 대해서도 오늘 얼마나 잘 얘기를 해줬나 몰라요. 근데 그 가치 사슬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가지씩만 알아가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할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에 내가 잘못 결정하면은 방향성 한번 잘못 잡으면 평생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여자 팔자, 그 다음 거 뭐 여자 팔자 무슨 팔자? 뱀박 팔자. 이게 옛날에 아줌마들,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닌 여자 팔자, 뱀박 팔자. 근데 절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여자가 자기를 끌어나가는 세월이 됐어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남편에 의해서 내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어졌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나는 나를 만들어간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성은 여성이 만들어가는 거고 남성 역시 남성이 남성을 만들어가. 좀 더 나아진다면 나도 내 남편을 세워갈 수 있고 남편도 내 아내를 더 가치 있는 여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100%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학생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네. 전혀 아닌 것 같아. 맞지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여기 모인 목적이에요.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나 취업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야지.
그래서 회사에서 나를 뽑을 때 과거에는 그 질문이 너무 명답이야. 그냥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배워가면서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평범한 대답일 거고 탁 물었을 때 그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내가 주인인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책임 묻질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회사가 원하는 거는 회사를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거든. 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말을 정답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 아마 오기 전에는 그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이든 어떤 곳을 여러분들을 찾는 자리에 가든지 간에 내가 그 일터의 리더가 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공동체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고 패망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내 리더의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제 매수 이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가르침을 받고 나갈 때 서로 그런 배우는 입장이라기보다도 나누는 입장으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